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상반기 최신 기출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할 파트는 추리 파트입니다. 추리 파트는 여러분들 이미 문제 보시고 오셨겠지만 언어 유추, 즉 언어 관련, 언어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추리해보는 그런 파트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단어 고르는 거, 그 다음에 명제 문제 있습니다. 기본적인 명제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가능성을 추리해보는 그런 추리 문제도 있고요. 뒤로 가다 보면 도형 추리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파트에서 원래 독해 파트로도 많이 구분이 되는데 지문을 읽고 미루어서 짐작할 볼 수 있는, 즉 지문을 읽고 추리해보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 하나하나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과 2번은요. 위에 큰 문제를 보시면 짝지어진 낱말 사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골라보아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 3, 4, 5번의 각각 낱말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대부분 유의어나 반의어 관계를 묻곤 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어려운 낱말, 너무나 생소한 낱말이 등장한다라기보다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낱말들이 하나씩 숨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낱말의 사전적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대화를 떠올려 보시면 아마 정확한 낱말의 뜻을 모르더라도 그와 비슷한 맥락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셔도 어쨌거나 저희에게는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정확한 뜻 알아보도록 하죠. 자, 노리다, 겨냥하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노린다라는 건 눈여겨보다라는 거고요. 겨냥한다라는 것은 겨누다라는 의미입니다. 둘 다 무엇인가를 노려보거나 겨냥하거나 눈여겨보는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유의 관계입니다. 자, 엄정과 해이 있습니다. 엄정하다라는 것은요, 엄격하고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엄정하게, 우리 가끔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엄정하게 판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뭐 이런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들, 그런 의미일 때 사용이 되고요. 해이라는 것은 긴장이나 규율 따위가 풀려서 느슨한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과 해이는 반의 관계입니다. 자, 성기다라는 뜻은요, 물건의 사이가 이렇게 뜨는 것을 성기다라고 하고요. 뜨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 맞습니다. 틈이 생기다 혹은 물건이 어딘가 위에 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유의 관계입니다. 자아내다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거나 나오도록 일으켜내다라는 것이고, 끄집어내다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밖으로 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의 관계이고요. 보편적이다, 보편이라는 의미는요,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다 또는 그러한 것을 보편이라고 하고요. 일반적 혹은 일반이라는 것은 전체에 두루두루 해당되는 것, 역시 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반의 관계이네요.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득의와 실의 나와 있습니다. 득의라는 의미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 만족하거나 뽐내는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실의는 뜻이나 의욕을 잃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의 관계이고요. 엎어지다라는 것은 서 있는 사람이나 물체 따위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고, 자빠지다라는 것은 옆이나 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 관계입니다. 3번은요.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앤다라는 것이고요. 교섭이나 회의 따위에서 의견이 합쳐지지 않아 각각 갈라서게 된다라는 의미의 결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회의가 결렬됐다,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됐다라는 아마 뉴스 이런 걸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와 결렬은 반의 관계입니다. 판이하다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나 성질, 모양 따위가 아주 다르다라는 의미이고요. 다르다라는 것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유의 관계입니다.
고상하다라는 것은 품이나 몸가짐이 속되지 아니하고 훌륭하다라는 것이고요. 저열은요, 품격이 낮고 보잘것없는 특징이나 성질입니다. 그래서 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다른 것은 유의 관계. 4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유의 관계를 찾아라, 반의 관계를 찾아라가 아니라 전체 낱말의 관계를 살펴보고 하나만 다른 것을 골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꼭 찾아줘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은요, 앞에 나와 있는 낱말의 관계를 파악한 후에 뒤에 나와 있는 낱말을 미루어서 어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을 찾아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뇌까리다와 짓거리다는 유의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같다. 상서롭다와 삐리리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서롭다와 비슷하고 혹은 유의관계에 있는 낱말을 1, 2, 3, 4, 5번 중에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상서롭다라는 뜻은요,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낱말은 3번 길하다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망하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개인이나 가정, 단체 따위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끝장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소롭다와 오히려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하다라는 것은 물건이 본디 모습대로 멀쩡하다. 길하다라는 것은 운이 좋거나 일이 상소롭다라는 의미입니다. 뜻 안에도 상스럽다는 의미가 또 들어가지요. 둘의 관계는 유의관계이고요. 4번 실하다라는 것은 실속 있고 넉넉하다. 5번 달하다라는 것은 일정한 표준 수량 정도 따위에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정답 3번 찾고 저희는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4번입니다. 초췌하다와 수척하다. 초췌하다라는 표현 우리 언제 사용하나요? 그렇죠. 약간 얼굴이 보기 좋지 않을 때 너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되게 초췌해. 수척해졌어. 이런 말 같은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병이나 근심 따위로 얼굴이나 몸이 여위고 파리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췌하다와 수척하다는 유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양과 가로 안에 들어갈 낱말의 관계도 역시 유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함양이라는 뜻은 능력이나 품성 따위를 길러서 쌓거나 갖춘다라는 의미입니다. 1, 2, 3, 4, 5번 중에 비슷한 낱말 혹은 뜻이 유의 관계인 것을 찾아보자면 그렇죠. 5번 육성이 됩니다. 길러 자라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집합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이거나 모으는 것, 집합해라는 의미이죠. 활용은 충분히 잘 이용했다. 결실은 일의 결과가 잘 맺어졌다. 도출은 어떤 생각이나 결론, 반응 따위를 이끌어내다. 그래서 정답 맞는 것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가보죠. 이제 주어진 명제에 대한 참거짓입니다. 자, 주어진 명제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저는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을 P로 놓고요.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을 Q로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 같네요. 그래서 Q죠. 그 다음에 감자튀김을 R로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나는요 무엇으로 놓을 거냐면 나는 S라고 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는요 P를 좋아합니다. 피자 좋아합니다. 피자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죠. 치킨을 좋아하고요.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자튀김을 좋아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맞는 결론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되는데요. 나는 피자를 좋아하지만 감자튀김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은 이 결론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자튀김을 좋아해야 되겠죠.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은 피자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요. 치킨은 좋아하는 사람은 피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치킨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확인 불가능하고요. 감자튀김 좋아하는 사람 치킨 좋아하나요? 그것도 역시 이 주어진 명제의 흐름상은 내 임의대로 역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감자튀김
좋아한다라는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감자튀김 좋아하는 사람은 피자를 좋아하는지는 이쪽으로 다시 연결된 명제가 없기 때문에 확인 불가능.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보죠. 6번 문제로 갑니다. 갈매기는 육식을 하는 새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는요, 갈매기를 P로 놓을 거고요. 육식을 하는 새를 Q로 놓을 겁니다. 여기는 아직 확인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임의대로 바닷가에 사는 새를요,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 R이라고 놓을 거고요. 갈매기는 P로 놓을 겁니다. 따라서 헤엄을 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게 나왔네요. P, Q, R 그 다음에 나머지 S로 놓을게요. 헤엄을 치는 새는 S는 무엇 한다? Q로 간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무엇이 나와야 되나요? S가 결국 Q로 나왔기 때문에 S와 Q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는 그렇죠. S가 나와야 되겠고요. S와 무엇인가 연결되어야 되는 그렇죠. R과의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이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S는 R이고요. R은 P이고요. P는 Q이다. 그러므로 S는 Q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때요? S와 R의 관계가 빈칸에 들어가야 됩니다. S는 R이다라고 하려면 헤엄을 치는 새는 무엇이다? R이다. 바닷가에 산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1, 2, 3, 4, 5번에는 그런 명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참인 명제의 대우는 무엇이다? 역시 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R은 자리 바꿔주고 부정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보기에 나와 있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바닷가에 살지 않는 새는 무엇이다? 무엇이 아니다. S. 헤엄을 치지 않는다. 부정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바로 있네요. 1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가운데에 이렇게 빈칸을 두고 이 결론이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명제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라는 이 결론 명제를 확인하시고 어때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고르신 다음에 그 둘의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추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보기에 바로 나와 있다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아 있다면 참인 명제의 대우는 역시 참이다라는 공식이죠. 기본 공식, 기초 공식이죠. 기본 공식 가지고 오셔서 부정 자리 바꿔주는 걸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단계만 한 단계 높아진 거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보죠. 자, 7번입니다. 테이블 관련 문제이네요. 자, 그러면 테이블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원형 테이블이 있는데 저는 사람의 위치를 원형으로 했습니다. 이 원형 테이블에 6명이 앉아야 됩니다. 누구누구요? A, B, C, D, E, F입니다. 자, 원형이기 때문에 누가 선두이다, 누가 어디에 앉아야 된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리 한번 위치 찾아볼게요. 자, E와 F는 마주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마주보려면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두 칸씩을 떼고 앉아야 됩니다. 즉 E와 F 사이에는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의대로 그냥 E와 F를 이렇게 고정해 주려고 합니다. E와 F는 고정되었습니다. 자리 찾았네요. 자, C와 B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 혹은 이 자리이어야 되고요. C, B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느 방향인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C와
B는 이렇게 인접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고요. A와 F는 한 칸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 칸이 떨어지려면 어때요? F의 양쪽은 비워두고 이렇게 A가 어때요? E의 양쪽에 들어가야 되지만 아직 어느 방향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F와 A는 한 칸을 떼어야 된다라는 조건만 우리가 확인했네요. D는 무엇이다? F의 바로 오른쪽에 앉아야 됩니다. 그럼 F가 여기에 앉아야 한다라는 건, F가 아니라 이것이 D가 되네요. D는 F의 바로 이쪽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니까 오른쪽 D로 가야 되겠고요. 그러면 CB는 인접해야 됩니다. 즉 붙어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올 수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CB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옆에 와야 되는지는 조건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CB죠. 이곳에 C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요. 이쪽에 B가 오고 C가 올 수도 있습니다. 즉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F는 한 칸 띄고 A이기 때문에 빈 곳은 이곳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론 지어서 보자면 총 두 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A를 만약에 기준으로 A, D, F, B, C, E나 혹은 A, D, F, C, B, E로 가야 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 우리 확인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기 볼게요. A와 B는 마주보고 앉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B가 올 경우 마주보고 앉겠지만 C가 올 경우는 마주보고 앉는 것이 아니죠. 왜요? A는 자리가 지정이 됐지만 B는 아직 자리가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A와 D는 붙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건 100%네요. B와 F는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50대 50이고요. 50대 50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 다음에 C와 F는 붙어 있나요?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고요. D와 C도 역시 마주보고 있을 수도 있고 B가 올 경우는 또 아니죠. 결론은 50대 50입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것, 항상 100%인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가볼게요. 8번은 어때요? 줄 서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를 1, 2, 3, 4, 5 자리를 한번 지정해주고 가볼게요. 자, B 다음에 E가 바로 도착해서 줄을 섰어. 그러면 B 다음에 E가 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B가 말합니다. D는 내 바로 뒤에 줄을 섰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어. 그러면 B와 D라는 건데 어때요? A의 의견과 B의 의견이 충돌하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네 사람이 진실한다. 즉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 A와 B 중에 둘 중 한 명이 거짓인 거죠. 둘 중 한 명이 거짓입니다. 자, 이렇게 참거짓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의견이 충돌하는 사람을 찾아낸 다음에 A가 거짓일 경우와 B가 거짓일 경우를 찾아보면 됩니다. A가 거짓일 경우와 B가 거짓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진술 C, D, E는 항상 참이니까 한번 세 명의 자리를 찾아줘 볼까요? 내 앞에 줄을 선 사람은 한 명이야. 그러면 C는 어때요? 2등이라는 거네요. 한 명이니까 내 뒤에 두 명이 줄을 서고 있었어. 그러면 D는 3등입니다. A는 가장 먼저 마스크를 구입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C, D가 1등, 2등, 3등이 고정이 되네요. 자, 그러면 A가 말합니다. B 다음에 E가 와야 된다라고 했고요. B, E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B, D, B가 말합니다. D는 바로 내 뒤에 섰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어 라고 했는데 지금 네 번째 사람과 다섯 번째 이 자리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온다면 B, D가 와야 되는데 D가
마지막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봤을 땐 마지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B가 거짓이구나.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A는 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D는 여기에서 이미 3등이라고 우리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의견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A가 거짓이라면 이라고 한 다음에 어때요? A가 거짓이라면 B, C, D, E로만 자리를 만들어 줘 보시면 되는데요.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B가 거짓인가? 거짓인가? 라고 해서 순서를 잡으면 이러한 순서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충돌하는 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은 2번 B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으로 가볼게요. 자, 친구 갑을 병 정은요 휴일을 맞아서 백화점에서 옷을 사려고 합니다. 다음 조건과 같을 때 갑을 병 정이 고른 옷 찾아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각각 네 사람은요 셔츠, 바지, 원피스, 치마 구입했습니다. 갑을 병정이 하나하나 골랐네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병은요 원피스와 치마 중에 골랐고요. 그 다음에 갑은요 셔츠와 치마를 입지 않았습니다. 갑은 셔츠와 치마를 입지 않았으니 갑은 바지와 원피스 중에 하나이겠네요. 바지와 원피스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정은요 셔츠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셔츠는 그러면 정이 골랐네요. 고정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 을은 치마와 원피스를 입지 않기 때문에 셔츠는 정이 골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을은 바지를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바지와 원피스 중에 하나를 입어야 되는 갑은요. 바지가 이미 고정이 됐기 때문에 갑은 원피스가 정해졌고요. 원피스를 갑이 입었기 때문에 병은 치마를 입게 됩니다. 갑, 을, 병, 정 모두 다 골랐네요. 자, 갑은요. 원피스를 입고요. 그 다음에 을은요 바지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병은요 치마를 입고요. 정은 셔츠를 입네요. 자,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도형 문제로 가보죠. 도형 추리는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빠르게 관계를 설정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설정해낸다, 찾아낸다 라고 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떠한 수순을 받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요. 맞습니다. 가로로는 연결되는 관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세로로 보면 됩니다. 세로를 봤더니 자, 이 삼각형에서 어떻게 갔나요? 시계 방향으로 90도 갔습니다. 90도 이동했고요. 그 다음 이 방향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뒤집어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좌우 반전입니다. 이라는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나머지도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90도로 가려면 90도로 틀어줍니다. 이 방향이고요. 이 방향에서 좌우로 뒤집어야 됩니다. 반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모양이 반대로 가 있네요. 그렇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도형에서 알아낸 관계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이 방향에서 시계 방향 90도로 돌리면 정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좌우 반전이려면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제가 그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뒤집어줘야 됩니다. 그 그림 어디에 있나요? 맞습니다. 1번에 있네요. 이렇게 이 모양이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좌우 반전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1번도 역시 위아래를 보시던지 아니면 우측으로 가든지 해가지고 관계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우측으로 가든지 위아래로 가든지 방향은 딱 두 가지죠. 자, 위아래로는 방향이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반쪽 길이 있네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도형의 방향은 추리할 때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에서는 좌우 대칭의 합으로 갑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 후 합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90도, 시계 방향 90도 바뀌어 있네요. 돌아가 있죠. 자, 그러면 역시 좌우 대칭합, 시계 대칭 90도 원이니까 모양의 크다란 변화는 없지요. 자, 여기서 갈게요. 자, 좌우 대칭합 했더니 오각형이 됐습니다. 오각형에서 90도로 틀어주세요. 이 모양이 어때요? 옆으로 90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번 갑니다. 이 방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저희는 12번 문제로 갑니다. 12번입니다. 다음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했네요. 오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오골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벽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닭의 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야기에 반전이 있나 봅니다. 사실 이것은 토착종인 오개로 오골개와는 엄밀히 구별되는 종입니다. 그렇다면 오골개와 오개는 정확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흔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오골개는요. 정확하게는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실키라는 품종에서 비롯된 혼합종입니다. 아하, 토종은 아니군요. 살과 가죽, 뼈 등이 검정에 가까운 자색을 띠지만 흰색이나 붉은 갈색의 털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검었다, 전체가 검다라고 할 수는 없네요. 병아리 또한 흰 솜털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발가락 수 5개인 게 특징이고요. 연산 오개라고도 불리는 오개는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265호로 지정되어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오개 사육 농장에서만 사육되고 있습니다. 아하, 살과 가죽, 뼈는 물론 털까지 검으며 야생성이 강하고 사육기간이 길어서 기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아리 또한 검은색을 띠고 발가락 수가 일반 닭과 같은 4개이기에 구분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개라는 명칭은 동의보감에서, 동의보감이라면 그렇죠. 치료를 위해 쓰여진 것이죠. 그 이름과 함께 약효의 쓰임새가 기록돼 있는 것 토대로 조선 선조 이전부터 사육되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수가 적어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기 위한 종개 개체수 1000마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종개로서의 가치가 끝난 퇴역종개와 비선발 종개 후보들만 식용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털의 색을 통해서 오골개와 오개 구분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오골개는 어때요? 오개는 전체가 검지만 오골개는 위에서 보면 붉은색, 붉은 갈색 털을 가지고도 있고요. 흰색 털도 있다라고 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추론할 수 있고요. 손질된, 그러니까 털이랑 이런 것들이 다 뽑힌 손질된 오골개와 오개 고기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살과 가죽, 뼈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은 검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습니다. 살이 검은 것을 만약에 제외한다면 오골개와 일반 닭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오골개는 일반 닭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반 닭은 발가락이 4개라는 거 우리 어떻게 알았나요? 5개라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분 같은 일반 닭과 같은 4개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오골개는 5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차이가 있죠.
옥에는 병아리 때부터 다른 닭과 구분하기 쉽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정색이죠. 옥에는 식재보다는 약용으로 더 많이 쓰였다라는 거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 얘기도 있고요. 종계로서의 가치가 끝난 퇴역 종계나 혹은 비선발 종계 후보들만 식용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 보니까 대부분은 약용으로 더 많이 쓰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동의보감 얘기 나온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내용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12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어휘에 관련된 어휘의 관계를 통해서 추론하는 낱말을 찾아라 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명제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들을 확인해서 참거짓을 밝혀내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도형 문제도 물론 있었고, 마지막에 주어진 글을 통해서 추론해낼 수 있는 거까지 확인했습니다. 추론할 때는요,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상식이나 기존에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글이 나와 있을 때는 주어진 글을 통해서만 문제 풀어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